그리고 이제 14장의 마지막 내용이죠. 우리가 핵자기 공명 분광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스핀 짝지음을 짝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스핀 짝지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에탄올 분자 CH3CH2OH 이 분자의 NMR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우리가 화학적으로 동일한 프로톤 양성자가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A, B, C 세 개의 피크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분해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세 개의 피크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분해능이 좋은 걸로 봤더니 밑에 그릴까요? 요 첫 번째 CH3의 피크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졌고, 그 다음 CH2의 경우에는 이렇게 1대 3대 3대 1로 네 개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얘는 보통 이렇게 굉장히 브로드하게 나타나고, 아무튼 이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이런 스플리팅은 왜 생기는 걸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보고 있죠. 근데 그 답이 바로 스핀 짝지음, 스핀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물리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자핵이 두 개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봤죠. 그래서 원자핵 두 개 사이에 스핀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마이너스 감마의 BG 1 마이너스 시그마 1의 IG1 빼기 감마 BG 1 마이너스 시그마 2의 IG2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부 자기장 B에 놓인 원자핵 1번이 이제 그 원자핵 1번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있죠. 그 1번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쉴딩하고 있는 거, 그런 값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원자핵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쓸 수 있고, 똑같은 형태로 두 번째 원자핵에 대한 해밀토니안도 쓸 수가 있습니다. 원자핵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이제 상호작용이 단절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서로의 존재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커플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면은 이런 식의 텀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핀과 스핀이 상호작용하는 짝지음하는 스핀 커플링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에 우리가 쉽게 혹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섭동론, 퍼터베이션 시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제로스 오더 해밀토니안, 혹은 0차 해밀토니안,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을 이제 1차 보정 1차 해밀토니안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토탈 에너지를 알고 싶죠. 토탈 에너지를 알고 싶은데, 그럼 이거는 제로스 오더 에너지에다가 퍼스트 오더 에너지 보정항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로스 오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거를 구하고 싶으면은 제로스 오더 파동함수에 제로스 오더 해밀토니안을 끼워 넣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로스 오더 파동함수, 제로스 오더 웨이브 펑션의 꼴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제로스 오더 0차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스핀 2분의 1 시스템에서 업 다운 존재할 수 있고 업 다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총 가능한 파동함수의 숫자는 2 곱하기 2 해가지고 4겠죠. 그래서 1번 원자핵이 알파 스핀, 2번 원자핵도 알파 스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상하게 썼네. 잠시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4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은 둘 다 업, 업,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다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로스 오더 에너지를 구하면 되죠. 구하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요걸 첫 번째 파동함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죠? 0차의 파동함수인데 전부 이런 4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0차의 첫 번째 파동함수에 대응되는 에너지 E1 제로가 H바의 감마 B지 1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 이렇게 해서 제가 연습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H바 B지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 그 다음에 0차의 세 번째 파동함수는 모양이 굉장히 대칭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 어차피 노트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 스핀이 상호작용이 없을 때 에너지를 이렇게 0차 에너지를 구해보면 E1, E2, E3, E4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요거 안 하고 끝냈던 것 같은데, 이제 0차의 에너지를 모두 구했어요. 그럼 전체 에너지를 알아보려면은 보정항이 필요하죠. 보정항 E1, First Order Correction의 값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 새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irst Order Energy Correction도 지금 파동함수가 4개 있기 때문에 똑같이 0차 에너지도 4개가 나왔죠. 이렇게 4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보정항도 4개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rst Order의 첫 번째 에너지, First Order의 두 번째 에너지 이런 식으로 쭉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퍼터베이션 이론, 퍼터베이션 시어리에 따르면은 이 첫 번째 보정항, 퍼스트 오더의 첫 번째 코렉션을 계산하려면은 0차 파동함수를 1차 보정항, 그러니까 1차 해밀토니안에다가 양쪽에 끼워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죠.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여기 1차 보정항이라고 하는 것이 H바 제곱에 J12, 그 다음에 I1의 헷, I2의 헷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HII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할 건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해밀토니안, 첫 번째 보정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첫 번째 I 스테이트와 두 번째 I 스테이트, I 스테이트와 I 스테이트 사이에 해밀토니안 적분값을 우리가 HII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의 자체는 dτ1, dτ2, 그 다음에 그 사이 i의
스타에 I1, I2 사이 I 이렇게 된다. 여기 들어가는 I1 내적, I2는 뭘까요? 이거는 내적은 우리가 많이 다뤄봐서 잘 알죠. 뭐 각각의 성분들끼리 곱해서 전부 더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3차원 공간상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의 X성분 IX1 곱하기 IX2 더하기 IY1 곱하기 IY2 더하기 IZ1 곱하기 IZ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물리에서도 그렇고 화학에서도 그렇고 이 지축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우리는 그냥 실제로 지축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지축에 대해 어떤 특정 물리량을 지축에다가 어사인하는 거를 편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축으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자기장이 지축으로 걸려 있는 B지 이렇게 걸려 있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노트에 아마 적어온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은 얘네들의 컨트리뷰션은 제로예요. X랑 Y는 그러니까 자기장에 수직하게 걸려 있는 그런 스핀들은 전부 0의 기여를 가지게 되고 여기에서만 유의미한 기여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나눠가지고 G축에서 나오는 영향 G 컴포넌트부터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IG1, IG2 요거를 첫 번째 파동함수 알파1, 알파2에다가 한번 연산을 시켜가지고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지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IG1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도 연산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첫 번째 원자핵에 대해서 연산을 가하는 거죠. 첫 번째 원자핵의 G축 성분의 스핀의 값이 얼마인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IG2는 뭐예요? 두 번째 전자에 대해서 죄송해요. 두 번째 원자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흡사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식을 떼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맞나요? 어차피 얘는 IG2라고 하는 거는 1번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떼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IG 알파는 어떻게 되나요? 이 G축 성분의 스핀 값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알파에 대해서는 2분의 H 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베타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H 바 베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어떤 결과를 줄 거냐 하면은 2분의 H 바에 알파 1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도 역시 2분의 H 바에 알파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4분의 H 바 제곱에 알파 1, 알파 2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요 적분값을 계산해야 돼요. 지금은 사실 여기 뒤에만 한 거죠. 그죠? 오퍼레이터 연산자와 파동함수를 가했을 때 결과만 보고 있고 문제는 요 앞에 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고려를 해주면은 HG 11성분 그래서 첫 번째 파동함수와 첫 번째 파동함수 사이에 1차 보정항을 계산하는데 거기에서 어차피 G축 성분만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알파 1, 알파 2의 전체의 켤레 복소수죠, 그죠? 지금 여기 부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게 쓴 거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의 결과를 우리가 여기서 해봤죠. 여기서 해봤으니까 그 결과를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제 노트에는
한 번 더 썼었는데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가져오면은 4분의 h 바 제곱 알파 1 알파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은 그러면은 적분을 할 때에 첫 번째 스핀에 대한 것들은 따로 모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핀에 대한 거는 또 따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 바 제곱 h j 1, 2에 그리고 요 상수는 또 빼낼 수 있겠네요. 여기 있는 4분의 h 바 제곱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바깥으로 빼낼 수 있죠. 적분기호 바깥으로 4분의 h 바의 제곱 이렇게 빼내고 나서 그 첫 번째 스핀, 첫 번째 양성자에 대한 거 빼내면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d 타우 2에 알파 2의 스타 알파 2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그 파동함수 이야기할 때 정규화 이야기했었죠. 그 정규화 이야기했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같은 스핀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끼리 곱해가지고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 값은 1이 될 거고 이 뒤의 값도 1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h바 제곱 날아가고 나면은 4분의 h j12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요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요식 정도만 알고 있고 여기 처음에 나오는 요식 그리고 요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에너지가 얼마만큼 보정이 될 거냐 하는 거를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HG22 그리고 HG33 이런 거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면은 4분의 HJ12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HG44 이거 해보면은 4분의 HJ12 이렇게 얻어질 거예요. 뭐 요거 계산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 똑같이 여기에서부터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파동함수 모양만 잘 선택하시면 되겠죠. 알파 1 베타 2 뭐 베타 1 알파 2 혹은 베타 1 베타 2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가지고 알파냐 베타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는 건 여기서 달라지니까 요거 잘 적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될 거예요. 하면은 요런 결과가 나온다. 요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 해밀토니안을 지금 x, y, g 세 가지 성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x랑 y 성분은 어떻게 될 거냐? 네. 요게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IG 같은 경우에는 알파를 하면은 2분의 H 바이 알파 IG 베타는 마이너스 H 바의 베타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면 IX 알파는 어떤 결과를 주느냐? 이거는 2분의 H 바의 베타가 나옵니다. 요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대학원 양자 수업 들어야지 사실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필요하면은 제가 문제 낼 때 그냥 적어 드릴 테니까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은 정확하게 왜 저런지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그래서 x는 결국에는 여기 2분의 h 바가 나온다는 건 똑같은데 알파가 베타로 바뀌고 베타가 알파로 바뀌는. 그래서 IX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IX는 알파와 베타의 그러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알파와 베타는 IX의 고유 함수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아이겐 펑션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겐 펑션의 정의는
어떤 연산자를 그 함수에 가했을 때 어떤 상수 곱하기 그 함수의 모양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IG 같은 경우에는 아이겐 펑션이 될 수 있죠. 그죠? 알파가 그대로 알파로 나오고 앞에 상수 달고 나오고, 베타가 베타로 그대로 나오고 앞에 상수 달고 나오고. 그죠? IX는 아이겐 펑션이 아니다. 알파와 베타를 아이겐 펑션으로 가지지 않는다. 그럼 Y는 어떠냐? 이거는 모양이 조금 더 복잡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IX랑 IY의 경우에는 알파는 베타 스핀으로, 베타는 알파 스핀으로 바꿔버리죠.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의 기여도는 없게 됩니다.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봐볼게요. 아까 전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번에는 II 성분의 X축 방향을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 1차 보정항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X축 성분을 볼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떼내 가지고 여기 뒤에 거부터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앞에 녀석이랑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X1, IX2를 첫 번째 파동 함수에 대해서 해볼게요. 알파1, 알파2에 대해서 해보면은 이렇게 해볼 거예요. 역시 똑같아요. 뭐 X든 Y든 간에 어쨌든 얘는 첫 번째 양성자에 대해 보는 거고, 얘는 두 번째 양성자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우리가 IX1에 알파1, IX2에 알파2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은 IX를 알파에 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걸 보시면 되죠. 2분의 H 바가 나오고 베타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2분의 H 바가 나오고 다시 베타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요걸 이제 계산을 했고, 요걸 이제 계산을 이렇게 쓰고 할까요? 4분의 H 바 제곱에 베타 1에 베타 2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산하고 싶은 거는 이거잖아요. HXII. 그러면은 요 앞에 psi 스타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H 바 제곱에 HJ12 D타우1 D타우2. 여기서 말하는 타우는 우리가 공간상의 임의의 적분 그 구간 나타낼 때 뭐 R 이런 거 쓰잖아요. DR 혹은 DX 그거 쓰듯이 스핀 공간상에서는 우리가 타우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쓰면은 알파1 스타, 알파2 스타, 그 다음에 결과를 그대로 써보면 4분의 H 바 제곱에 베타1, 베타2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거랑 지축 성분이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앞에서는 이 부분이 알파1, 알파2였죠. 근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 핵스핀에 대한 거 다 모으고 두 번째 핵스핀에 대한 거는 두 번째 핵스핀대로 모아보도록 합시다. 그 상수는 바깥으로 빼내고요. 그럼 4분의 HJ12 D타우1에 알파1 스타에 베타1 D타우2에 알파2 스타에 베타2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상에서 psi 이야기할 때 psi i 스타 psi j를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i와 j가 다르면은 걔네들은 올소고날 직교하기 때문에 0 된다 그랬죠. 그 스핀 공간상에서도 서로 다른 함수들끼리는 직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올소고날하다.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 적분은 결국에는 다르기 때문에 0. 이 뒤에 적분도 0. 그래가지고 이 값은 0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다른 파동함수에 대해서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해봐도 x랑 y의 경우에는 알파 스핀, 베타 스핀을 서로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죠? 요 녀석들 있죠. 요 연산자 쌍들이 뒤에 나오는 녀석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해지는 파동함수의 스핀 방향을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스핀이랑은 완전히 반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 성분과 y 성분은 여기에서 기여를 하지 못한다. 0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로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축 성분만 생각하면 된다. 자기장이 그 지축 방향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지축으로만 우리가 에너지 분화를 관찰할 수 있다. 네, 넘어가서 계속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넘어가서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뭐 사실상 거의 마지막까지 왔네요. 이제 그럼 우리가 보정이 된 에너지는 제로스 오더 에너지에다가 펄스 오더 코렉션을 넣어주면 된다. 요거는 다들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제로스 오더 에너지를 한번 쭉 써볼까요? 첫 번째 에너지는 마이너스 h 바 뉴 제로에 1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 이게 이제 제로스 오더 에너지가 되고 보정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쓸 걸 그랬네. 요거는 제로스 오더 에너지가 되겠고 이 뒷부분은 퍼스트 오더 코렉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빨간색으로 제가 써볼게요. 그냥 2분의 하바 뉴 제로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 보정항은 4분의 h 바 j12. 세 번째 텀은 어때요? 2분의 하바 뉴 제로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 그 다음에 여기도 빼기 4분의 h 바의 j12. 네 번째 에너지는 첫 번째 에너지 텀의 부호 반대로 나오는 거죠. 요거에다가 이번에는 마지막엔 또 더하기죠. h 바 j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그 0차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기해 봤죠. E1 제로, E2 제로, E3의 제로, E4의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쓴 부분의 에너지를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해놨는데 지금 그러면은 지축 방향의 추가적인 에너지 분화에 의해서 E1이랑 E4는 에너지가 더 커지죠. 4분의 H 바 1, 2만큼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 요만큼 올라가고요. 얘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은 어떻습니까? 2번이랑 3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H 바 1, 2만큼 그만큼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보정항까지 넣은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떤 전이들이 관찰되느냐, 만약에 이 사이에 이 4개 에너지 레벨들 사이에 지금 보이나요? 노란색이? 잘 안 보이죠? 이 4개의 에너지 레벨 사이에 모든 스핀 전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총 6개의 피크를 관찰하게 될 거예요. 맞나요? 1, 2, 1, 3, 1, 4, 2, 3, 2, 4, 3, 4 이렇게 총 6개의 피크를 관찰하게 될 텐데 실제로는
4개밖에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도 셀렉션 룰이라고 하는 선택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자핵이 핵스핀의 경우에 대해서는 선택 규칙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은 하나의 전위에 하나의 트랜지션에 하나의 핵스핀만 뒤집힐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1, 알파2가 될 수 있는 것은 베타1, 알파2. 그죠? 이렇게 첫 번째 핵스핀에 알파가 뒤집히는 거. 그럼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거를 조금 써놓는 게 좋겠네요. 여기에 알파1, 알파2를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았고 그 다음에 베타1, 알파2를 두 번째로, 세 번째는 알파1, 베타2, 네 번째는 베타1, 베타2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앞에 제가 써놨던 게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두 번째 스테이트로 가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거 오케이. 이건 허용된다. 제가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알파1, 알파2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핵스핀이 뒤집힐 수도 있죠. 그래서 알파1에서 베타2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가능하다. 그럼 이것이 바로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그죠? 오른쪽에 여기 적혀 있는 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베타1의 알파2를 봐볼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뒤집힐라 그러면은 베타1의 베타2가 가능할 겁니다. 즉 요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2번에서 4번으로 가는 게 되겠죠. 계속 그리면서 할까요? 1, 3 되고 그 다음에 2, 4 되고 2, 4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그러면은 이 베타1이 다시 알파1으로 뒤집히는 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까요? 알파1에 알파2로 하는 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에너지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2번에서 1번으로 내려가는 거죠.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흡수하는 거를 관찰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에너지 방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줘가지고 어느 만큼의 그걸 흡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랑은 상관없다. 그래서 이건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알파1에서 베타2로 있다가 여기에서 베타1에서 베타2로 첫 번째 핵스핀이 뒤집히는, 즉 이거는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는 그런 전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뭐 1차 보정항을 가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1, 2 가능하고 1, 3, 2, 4, 3, 4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4개 피크가 4개 관찰된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그러면 우리가 전체 에너지는 써봤고, 그러면은 전위 에너지 각각의 스테이트에 우리가 절대값 에너지는 전부 구해놨잖아요. 여기에, 그죠? 각각의 에너지는 구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스테이트들 차이에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관찰하죠. 에너지 차이를 관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위 에너지
델타 E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거기에 해당하는 진동수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허용된 게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1-시그마2에 2분의 j12, 그 다음에 2에서 4로 가는 것이 1-시그마2에 4분의 요게 아마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2분의 j1인데 제가 노트에 잘못 쓴 것 같네요. u3에서 4로 가는 게 u0, 1-시그마1에 2분의 j1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이제 요게 결국에는 뭐를 나타내는 건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1, 2, 3, 4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을 때 U1, 2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 들뜨게 하기 위한 그 진동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요 값들을 한번 잘 보시죠. 잘 보시면은 어떤 규칙성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U1, 2, 그 다음에 U3, 4를 한번 봐보시죠. U1, 2와 U3, 4를 한번 봐보시면은 메인 텀은 U0에 1-시그마1으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NMR 찍어보면은 여기를 여기를 U1-시그마1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게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나타났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너무 못 그렸네. 피크가 이렇게 나타났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1차 보정항 스핀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를 해주니까 U1, 2는 약간 옆으로 J-2분의 J1, 2만큼, 요만큼, 여기가 2분의 J1인데 요만큼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U1, 2가 되겠죠. U1, 2가 되겠고, U3, 4는 어때요? 똑같은 양만큼 약간 오른쪽으로, 이번엔 오른쪽으로 약간 밀려가는 거예요. 그림이 진짜 너무 못 그렸네.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요만큼씩, 이제 빨간색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예요. 검은색은 스핀의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스핀 상호작용을 고려를 했더니 이렇게 관찰이 되더라. 그러면은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이라기보다는 다른 쪽도. 이번에는 U13이랑 U24를 한번 봐보시면은 이 메인 텀은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의로 해볼게요. 1-시그마2. 여기에 원래 하나의 피크가 떠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J12와 플러스 2분의 J12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나의 메인 피크가 아니라 2분의 J12 오른쪽으로 2분의 J12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가 주변에 어떤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 그 양성자의 핵스핀에 의해서 내가 원래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녀석과 내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내 에너지가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약에 학교의 NMR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면 이게 분화가 안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NMR을 가져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의 값들을 스핀 NMR 짝지음 커플링 컨스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결국 J1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스핀과 스핀 사이의 갈라짐 사이를 우리가 J12라 그러고, 그래서 이 J12 값을 관찰을 하면은 우리가 얘가 어떤 화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플리팅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그러면 피크가 뭐 1대 2대 1이니 1대 3대 3대 1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 원래 이런 원자핵 1번과 2번이 있는데 상호작용을 한다고 해볼게요. 여기 달려있는 양성자와 여기 달려있는 양성자, 프로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봐볼게요. 이 A라는 원래 A라는 위치에 뜨는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옆에 양성자가 하나 더 있죠. 그러면은 얘에 의해서 A에 있는 녀석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근데 2번에 있는 양성자가 가질 수 있는 스피는 가능성이 총 몇 개예요? 알파 아니면 베타겠죠. 그래서 알파가 돼가지고 외부 자기장을 더 가속화시켜주느냐, 더 강하게 해주느냐, 더 약하게 해주느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원래는 알파 위치에 이렇게 혼자 나타났어야 되는데 A 위치에 주변에 2번이 있음으로써 얘는 1대1로 똑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겠죠? 얘에 의해서 이렇게 얘랑 상호작용하는 애가 50% 있을 거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애가 50%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호도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 더 늘려볼게요. 하나 더 늘려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수소가 양성자가 두 개의 양성자와 상호작용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이 A라는 녀석이 이 두 프로톤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될 텐데 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예요? 두 개의 양성자가 있는데 각각 2분의 1 스핀을 가질 수 있다. 업 다운 업 다운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네 가지가 가능하겠죠? 네 가지가 가능한데 이거 두 개는 어때요? 두 개는 사실상 똑같죠? 얘네들 두 개는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25%, 50%, 2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느낄 때는 주변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누군가에 의한 영향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25%, 그냥 업다운으로 해서 큰 영향 없는 거 50%, 다운다운으로 25%. 그럼 얘가 느낄 때는 원래는 이렇게 100%가 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50%로 줄어들고 양쪽으로 25%짜리가 25, 50, 25 그래가지고 1대 2대 1의 피크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MR 스펙트럼 결과를 봤을 때 만약에 1대1로 나누어진 게 있다 1대1로 나누어진 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관찰하고자 하는 그 프로톤 옆에 한 개의 다른 프로톤이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그림을 보면은 원래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타났어야 되는 게 주변에 누군가 있어가지고 주변 누군가가 아니죠. 주변에 프로톤 한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졌구나. 그 다음에 1대 2대 1로 나누어진 게 발견된다. 그러면 얘 옆에는 주변에 두 개 있구나. 두 개 있어가지고 1대 2대 1로 짜갈라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는 주로 이 NMR을 분석할 때 탄소화합물 분석할 때 많이 쓰니까 sp3도 그러니까 그 수소가 3개 붙은 경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 뭐 우리 책에도 나와 있고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리화학 2에서